안녕하십니까. 자, 교육학과 관련해 가지고 20년 이상 강의를 했던 학원과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신태식 선생입니다. 임용고시 그 논술 강의는 제가 2012년도부터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지고 교육학 19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제4강으로서 기출을 통해서 교육학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019년 11월 달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교육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약간 시험 문제가 약간 유형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식관, 교육 내용, 교육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A 교사는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제가 색깔을 넣어놨는데 색깔이 없어졌네요. 이제 파란 색깔인데, 자, 비고츠키의 지식론에 대한 것이 나왔고, 두 번째 비교사에서는 영교육과정 이것이 나왔고, 토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에 결합하는 방식, 이것이 중핵교육과정인데 중핵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 수업이니까 정착 수업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가 지금 위키피디아를 이용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학교 문화 중에서 명문대학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교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학교 문화, 이것을 이제 기계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누가 주장했는가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학자의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스타인호프 오웬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학교 문화 유형 중에서 기계 문화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비고츠키에 대한 지식론, 지식의 성격, 교사 학생의 역할, 다 지금 비고츠키 이론에서 다 다른 내용을 이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교육과정이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그 다음에 조직 방식은 아까 방금 중핵교육과정이라고 했고, 중핵교육과정에 입각해서 토의 수업을 할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이것은 토의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중핵교육과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문제 해결 능력이 신장이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통합해서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같이 토론하고 많은 지식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또는 다양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단점은 그런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이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소외된 학생들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중복이 된다. 이게 자꾸 토론 그런 내용을 중핵교육과정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분과에서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소홀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착수업의 원리는 핵심적인 것이, 정착수업도 넓은 의미에서 상황학습이니까 상황학습,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이 두 가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위키의 문제점은 이제 위키라는 것을, 위키 백과사전을 생각하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 이것은 편집하는 데 있어서 또 누구나 거기에 가서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등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등재하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올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떤 진리라든가 진실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가 지금 답안을 써놨는데, 서울어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수업 첫 시간 아니면 최소한 첫 주 내에 이것을 알려주는데, 논술서는 공식을 이렇게 알려주면 금방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4개면 끝인데, 수업은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효과적인 수업은 학생의 지적인 특성과 정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학습자에 적합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지식 중심 또는 성적 중심의 기계적인 학교 풍토로 인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의미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확고한 교육관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그러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B다. 왜냐하면 이렇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런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공식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점을 찾는 거 이것만 공부를 하면 돼. 그래서 다양한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의미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 문제를 보면 이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찾아내는 테크닉을 여러분한테 다 알려주면은 소론이 아주 깔끔하다 이런 뜻이죠. 그쵸? 여러분 가끔 소론을 잘 못 써. 소론을 어떻게 쓰는지 막 당황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좋은 소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논문의 사설이라든가 또는 훌륭한 교수님의 칼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지금부터 뭐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 봤어? 그것은 아주 수준이 아주 낮은 논술이지.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이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또 부장교사가 결제할 때 이 친구 진짜 엉망이네. 얘 이런 식으로 배웠어. 누가 살펴보니 몰라. 이런 똑같은 말을 뭐하러 중국된 말을 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알려준 대로 따라서 교사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딱 있으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그럴싸한데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논술을 지금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점수만 잘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 점수 받으면서 동시에 나는 논술 쓰는 능력을 길러야지.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150만 원 이게 130만 원, 150만 원, 170만 원 돈 내가지고 고작 배운 게 그거 지금부터 뭐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나 쓰고 있으면 지금 교사로서 그게 훌륭한 자질이냐 이런 이야기요. 잘 배워야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돈 받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비고츠키의 지식, 여기 지금 밑줄 그어놓은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논술 쓰는 테크닉을 기르면 금방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 말고 있는 것이 사회적 구성주의잖아,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이 지식론은 사회적 구성주의다, 또는 상대적 지식론이다. 또는 여기에 있는 성격은 상황 의존적 실체적 지식이다. 교사의 역할은 능동적이고 학습 과정에서 주인의식, 주도권,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교사는 GPD 범위 내에서의 비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이 답안은 끝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밑줄 그은 거 말고 이미 이게 그어져 있는 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논술 쓰는 테크닉에 해당된다. 이게. 그러니까 논술 쓰는 테크닉, 이게 스킬, 이것은 내가 일주일에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답안을 몇 번 써보고 우수한 학생들 친구들의 답안을 보면은 또 내가 모범 답안 항상 나눠주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금방 이걸 터득하게 돼. 그럼 여러분 뭘 외워야 돼? 지금 내가 빨갛게 줄 그어져 있는 거,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를 외워야 된다 이런 뜻이야. 키워드를 외워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비고츠키 이론도 모르면서 금방 외워지겠어? 잘 안 외워지지. 비고츠키 이론은 사회적 구성주의다. 사회적 구성주의가 뭐냐?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미 합의한 가치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 이제 유용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겠지. 그 유용한 지식을 유능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면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딱 외워야지. 그렇잖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아니, 비고츠키는 사람들이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도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듣든 아니면 텍스트를 보든 간에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텍스트를 볼 수도 있겠지. 그럼 유능한 타인이 쓴 책이니까
그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많은 지식들을 내면화한다 이런 뜻이요. 근데 이걸 내면화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는 GPD 범위, 근접 발달 영역의 범위 내에서 유능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 더 잘 된다 이런 이야기요. 응? 근데 피아제는 그게 아니고 혼자 해, 혼자.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 수준, 감각 동작기, 천조학기, 구체적 조작기 단계가 있으니까 그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동화와 조절이라는 인지 작용을 통해서 도식을 확장하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어디 섬에 가서도 또는 바닷가에 가서도 뭐 이상한 뭐 동물을 만나서도 다 자기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동화와 조절을 하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돼? 항상 구성주의는 항상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기 것을 바탕으로 해야 돼. 그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고츠키는 피아제는 자신의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사고 수준을 오버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또 비고츠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접 발달 영역은 자신의 현재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그걸 바탕으로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학습할 수 있는 범위가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남한테 또는 친구들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연습을 조금만 하게 되면 금방 외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키워드는 논술 스킬과 키워드를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그랬는데 이것은 오늘 2024학년도에도 시험 문제에 나온 것처럼 시사점은 예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데 그중에 내용 선정이기 때문에 내용 선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중지능 이론이라든가 또는 학생의 필요, 흥미, 요구까지 다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 이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내용 조직 방식은 중액교육과정이고 중액교육과정은 제시문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토의의 중심부에 문제를 두고 여러 교과를 주변에다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요. 세 번째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의 장점은 문제 해결 능력 신장 또는 통합 교육과정이니까 연계망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사전 준비가 잘 안 되면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이 별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정착 수업의 원리, 핵심적인 키워드, 상황학습, 테크놀로지. 그래서 첫 번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나 과제가 포함돼야 된다. EQ 방식의 문제점 해가지고 인지적 과부하, 방향감 상실, 그 다음에 학습자 간에 있어서의 유해한 정보를 진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만 잘 외우면은 갖다가 쭉쭉 연결하는데 이것은 제시문에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위키를 활용할 때 문제점이잖아. 그러니까 위키를 활용할 때 문제점하고 답을 써. 첫째, 둘째 이렇게 답을 써.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정착 수업의 원리, 그러니까 정착 수업의 원리는 이거 쓰고 이미 다 제시문에 있고 문제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 쓰고 첫째 무엇이다, 둘째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뒤에 한 문장 정도씩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을 보조 논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what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왜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가 why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주장의 논거에 따라서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고 또는 이거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공부하는 것을 익혀나가고 이해를 많이 해두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문화 유형에 대해서 여기서는
스타인호프 오웬스가 주장했던 문화에 대한 것은 기계 문화인데, 기계 문화 말고도 이제 뭐 가족 문화라든지 공포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 공연 문화 네 가지 문화로 나눠놨어. 학교를. 가족 같은 학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포, 막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아주 그냥, 또는 이사장이 아주 독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공포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공연 문화, 뭐 예술 고등학교라든가 또는 민족 사관 고등학교라든가 학생들하고 같이 아주 일체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아주 잘 그 학교의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는 그런 학교. 예, 전문계 고등학교들도 그런 학교도 많이 있죠.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 대학교 간다 해가지고 기계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문화의 명칭을 쓰라 했으니까 기계 문화를 쓰고 기계 문화 쓰고 학교 차원에서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그랬으니까 문화를 개선하려면 먼저 건전한 문화, 바람직한 문화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 된다 이거야. 실천하다 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성찰해서 개선해 나가면 되겠죠.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학교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를 바꾸려면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는데 최근에 내가 아는 그 친구가 그 전날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노트북 아주 비싼 건데 그걸 중요한 거 다 들어있어. 근데 그것을 차 타고 옆에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제 차 타고 내리는 곳에서 그걸 깜빡 잊고 놓고 내렸어요. 놓고 내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나중에 자기가 버스에 놓고 내렸다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거 잃어버리면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영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린 거랑 다름없잖아. 그 옛날 같으면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막 그 인마이 포켓이라고 할까? 그 이제 형법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고 지금 버스에 뭐 촬영하는 것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니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 버리면 끝이었지. 그래서 그 친구도 요번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잃어본 줄 알고 막 엄청 막 걱정하고 막 울고 막 난리였어. 왜냐면 전날 그날 또 뭐 발표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버스회사로 전화를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좀 기다려 봐라. 내가 이제 좀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겠다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버스회사 기사님이 가지고 있다. 찾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사님이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오는데 거기쯤에 딱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버스에서 기사님한테 그 노트북 컴퓨터를 받았다잖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칭찬하는 게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기 소지품이나 뭐 귀중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놓고 가도 화장실에 갔다 와도 그냥 그대로 있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다잖아. 외국에는 막 가져가 버리고 그런다잖아.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대단한 거지. 이러한 시민이 대단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학교에 우리의 그 건전한 시민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을 없었어요. 우리나라로 가져가고 막 그래서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안 가져가잖아. 안 가져가는 것은 도덕성의 수준도 높아졌지만 거기에 있는 그런 것을 가져가면은 가져가면 절도죄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갖고 뭐 처벌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또 경범죄 처벌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좋은 문화 만들려면 규칙을 만들어가고 규칙에 따라서 실천하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먼저 바람직한 문화가 무엇인가를 합의해서 결정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규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면은 그 학교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학급 문화를 바꾸려면 우리 학급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걸 먼저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급의 규칙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아침에 지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만들고 지각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벌금을 낸다. 딱 정하고 그걸 갖다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잘 안 되면 또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보충하고 그러면 좋은 문화가 되는 거지.
자, 결론에서 이를 위해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대로 쓰면 되고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다가 연결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배우면은 결론을 금방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논술 쓰는 논술 잘 쓰려면 논술 쓰는 공식 스킬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중요한 논거들 이것을 애우면 된다. 키워드 논거를 애우면 된다. 이게. 그리고 나서 연습을 좀 하면 돼. 그래서 논술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얼마든지 내가 쉽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논술 공식 여기 써놨는데 지금 자세히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서론, 결론, 그 다음에 본론 이것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딱 보면은 아주 금방 익힐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논술 쓰는 그 요령, 논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 논술 쓰는 스킬, 그 다음에 테크닉, 그리고 논술 테크닉이 공식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식을 익혀가지고 계속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논술 스킬, 이것을 애워가지고 논술 배경식 키워드 이것을 애워가지고 논술 스킬에다가 그 바늘로 실을 꿰매듯이 쭉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꽤 잘 꿰매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내 강의를 듣고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교육학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교육학을 공부를 잘하면 다른 전공이라든가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훌륭한 교사가 되는 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나의 교육관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1년 동안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